안녕하세요. 오늘 갑자기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조금 답답했어요. 요즘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불필요한 시간이나 뭐 젊음, 아니면 뭐라 그럴까, 비용도 많이 만만치 않고 그렇게 낭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젊은 시절에 정말 중요한 시간이고 잘 아껴 쓰셨으면 좋겠는데, 이 취업이라는 부분에 목이 메어서 불필요하게 많은 어떤 이제 정열을 낭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이런 걸 좀 만들게 됐는데, 아무튼 최소한 항공정비사라는 직업을 갖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스펙에 연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영상을 좀 만들게 됐고요. 관련된 어떤 기사나 자료를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 블로그죠. 하면은 블로그에 취업 이야기 들어가시면 이게 한 20페이지, 제가 오래 전에 취업은 스펙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보시면 좀 확대를 해볼까요? 이러면 왜 스펙이 아닌지를 설명을 했던 글인데, 많이 보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아직도 그 스펙에 연연하느라고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취업이 스펙이 아니다, 그다음에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예를 들면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업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직장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정비사라는 어떤 전문직인 경우에 이제 경력 관리를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왜 중요한지, 이런 이야기, 직장인이 아닌 직업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 왜 스펙이 아닌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기업들이 왜 이제 스펙이 아닌 인성을 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글들을 좀 많이 써놨습니다. 몇안 써놨는데 안 읽어보시는지, 아니면 이것도 영상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요즘 고민이에요. 이제 곧 한기원 모집 시기도 다가오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자소서 쓰는 법도 이렇게 써놨고요. 한기원이 어떤 식으로 뽑는지,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실제로 한기원에 도전해서 정비사가 되는 과정, 그 이야기, 실제로 합격 사례, 그 다음에 한기원이 목표가 아니라 그 다음, 한기원 그 다음은 무엇이 또 필요한지, 그런 이야기를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심지어는 고스펙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 좋아하지 않는지 이런 이유 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찾아보지 마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심지어 그걸 불필요하게 너무 맹신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자,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 제가 어떤 카페에서 캡처한 화면입니다. 좀 보시면 현재 나이 26세인데 전문대 졸업하고 학점은 3.6, 토익 800 이상 목표로 잡고 산업기사 3개 갖고 있다. 근데 한기원에 도전하려고 하는데 서류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자, 이 질문을 하는 그 의도 자체가, 지금 서류 가능할까요? 이렇게 묻고 계시잖아요. 이게
이 정도 스펙이면 서류로 통과될 수 있느냐라는 배경을 두고 하는 질문이죠. 즉 스펙이 서류 통과의 핵심이냐, 이게 아예 그냥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죠. 스펙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토익 500점대 고졸 학생은 어떻게 합격을 하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그러면 그런 부분이 왜 합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좀 연구를 하고 좀 알아보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이거 안 된다라고 해서 뭐 토익 800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이분한테 지금 달린 댓글을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또 토익이 가장 중요하니까 토익을 좀 집중하라, 뭐 이런 얘기. 여기도 한기호는 토익이 우선입니다. 뭐 토익 점수 높고 토스까지 있으면 완벽하겠네요. 이렇게 지금 답글이 달려 있어요. 이게 이제 최근에 달린 글입니다. 최근에. 이게 참, 심지어 여기 보시면 대한항공 정비사분을 만나 직훈 얘기를 잠깐 들었었는데, 이게 이제 한기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넣어보세요. 그분도 가장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훈련원을 추천하는 건 저도 100%, 200%에 엄청나게 추천을 합니다. 다른 어떤 진로보다 훈련원을 통해서 정비사가 되는 걸 가장 추천을 합니다. 그건 뭐 저도 공감하는데, 문제는 정비사분을 만났다는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토익이 가장 중요하니까 토익을 조지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아니죠? 말씀드렸지만 500점으로도 취업돼요. 한기호는 합격 가능합니다.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를 지금 계속 확신하듯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도대체 왜 이럴까 고민을 좀 많이 좀 해보고 있는데, 그래서 하도 답답해갖고 제가 이 글을 제가 가르치는 청년들이 있는 카페에다가 올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이제 나름대로 생각한 이야기를 좀 알려주는데, 보면 몰라서 그런다. 그렇죠. 주변에 제대로 된 정보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봅니다. 그렇죠. 진짜 이야기를 들을 만한 곳이 없다. 저는 들을 만한 곳이 없는 게 아니라 물어보질 않은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제가 많이 답변으로도 많이 알려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선배들을 만나봐라. 학교 선배도 좋고 관련 분야 선배도 좋고,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친척, 인생 선배들이죠. 직장생활 대기업에서 오래 하셨던 분들 직접 만나서 말씀을 나눠보시라. 그게 이 스펙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려주실 거다. 이건 비단 뭐 항공정비사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가 없는 게 아니라 아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알아도 그게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일리는 있는데, 기업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지 않거니와, 알려줄 수가 없어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걸 뭐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원합니다, 좋게 얘기를 하면 스펙이 아니고, 그러니까 스펙이 아니다 라는 말을 대놓고 하고 있는 게, 한기원이 고졸에 550점 혹은 뭐 토익 소지자 이렇게만 요구를 하지, 뭐 스펙이 중요하다면 무슨 뭐 어떤 대학에 무슨 전공 토익 몇 점 이상 뭐 이렇게 요구를 하겠죠. 그게 아닌데, 떨어지는 탈락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 원인을 자꾸 스펙에서 찾는 어떤 오류를 반복적으로 범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알려준다고 해도 그 틀에만 맞추려고 하기 때문이지도, 알려줘도 못 알아듣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엔, 저도 이 친구는 이제 그 스펙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도 토익만 고민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토익보다 더 어려운 것들을 지금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 청년인데, 조금 차근차근 잘 가고 있는 케이스예요, 이 친구는. 근데 두 번째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험할 기회가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지 않을까. 뭐 저도 동의합니다.
학교라는 체계에서 주입식으로 수동적인 공부만 해왔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했던 경험들이 없고 그럴 용기도 나지 않는 거라고 보여지겠죠. 예. 기껏해야 부모님이나 친척 어른들께 들어볼 수는 있었겠지만 가족과 친척이란 인간관계 특성상 이야기를 듣더라도 이해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예. 그렇게 본인의 이제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든 뭐 스스로 깨닫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친구는 스펙을 남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보여지는 게 스펙으로 보여지는 게 다다라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래 친구들이라면 스펙을 보고 판단하겠죠. 당연히 다른 것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뭐 동료들 같은 또래 청년들한테 나 이만큼 노력했어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스펙밖에 없으니까. 나 어느 대학 나왔어, 나 학점 얼마야, 너 토익 점수 몇 점이야, 뭐 이런 것들로 서로 판단을 하니까 이런 것이 기준이 돼버린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 분야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강점, 장점,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 대상이 또래가 아니라는 거죠. 최소 20년 이상 선배, 이 분야에서 오랜 시간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학교에서 만들어진 학점이나 자격증이 혹은 뭐 토익 점수가 지금 학생 기준에서는 엄청나게 어렵게 노력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장에서 그리고 기업에서 원하는 건 그런 뭐 점수가 아니라는 거죠. 점수가 실력이 아니니까 냉정하게 조금 더 본인 스스로가 좀 기준을 높여서 보신다면 점수가 실력이라고 쉽게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조금 더 자기 자신한테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시고, 어른들의 입장에서, 즉 선배들의 입장에서는 뭘 보고 판단할까. 마치 지금 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초등학생을 바라본다, 초등학생 뭐 조카를 바라본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신다면, 초등학생이 뭐 내가 학교에서 뭐 시험을 잘 봐서 100점을 맞았다, 뭐 이거 갖고 어깨 힘줘갖고 막 친구들 무시하고 이게 더 중요하니까, 시험 점수 잘 받는 게 중요하니까 뭐 열심히 학교 공부만 할래요, 이런 친구가 있다면 그걸 놔둘까요? 아니겠죠. 더 중요한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어른들이 이 사회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바라볼 때 스펙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스펙이 아니면 그럼 뭐냐라고 어떤 답을 주기가 너무 힘든 거죠. 어려운 이야기라. 그래서 뭉뚱그려서 인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저도 많은 글로,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블로그의 글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꾸준히 좀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사예요. 이게 오늘 그 신문 기사를 제가 지금 캡처한 건데, 여기 보시면 자소서 나만의 스토리를 만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무슨 말인지 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럼 이게 자소서, 그럼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면접은 지식의 많고 적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인성과 태도를 보는 것이다. 맞습니다. 지식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즉 우리는 스펙이라고 말하는 것이 지식으로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계실 텐데, 아닙니다. 지식은 아니에요. 학교에서 배운 거 현장에서 못 씁니다, 요즘엔. 그래서 지식이 아니라 인성과 태도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자소서는 뭐냐, 이력서는 뭐냐,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를 겪는 게 아니라,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성과 태도를 보는 거죠. 그걸 이력서와 자소서에서 보고 실제 내가 느낀 그 사람의 인성과
실제가 같은지를 확인하는 게 면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넘어가 버렸네요. 예. 아무튼 저기 보시면 지금 이제 금융 쪽에 이제 취업한 이제 상황에서 여기 교보생명 뭐 인사팀 뭐 이렇게 보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업무에 필요한 지식은 나중에 회사에서 채워넣을 수 있지만 태도나 인성은 바꾸기 힘들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 어떤 태도를 갖고 있고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자소서에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그럼 저는 어떤 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쓰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이나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이런 부분들이 글로 표현되게 되고 그 글을 보고 판단하는 거지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단편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거는 정말 많은 시간 글을 써봐야 되고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봐야 된다라는 거죠. 보시면 여기 직장에선 업무 성과의 공을 주위 사람들에게 돌리고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거는 어떤 직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배우는 과정이 오래 걸리는 조직에서는 더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회사든 같습니다. 취업할 때 스펙이 아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그래서 요즘엔 저 블로그에 이제 글로 쓰지만 이렇게 유튜브로도 영상을 많이 만들어 올리고 있죠. 그래서 제 유튜브에 취업특강 폴더를 보시면 여기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고, 실제로 뭐 학연 합격한 친구들 영상 뭐 다 제가 만들 수는 없어서 일부 특이 케이스만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뭐 그런 영상들도 좀 보시고, 강의할 때 뭐 청년들한테 말했던 내용들 이런 거 다 이렇게 영상으로 편집해서 다 올려놓고 있으니까 꾸준히 보시면서 정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를 좀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아니다. 정말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스펙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이미지를 줄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항공사는 여기도 지금 제가 요게 어버이날 쓴 건데 멀리 봅니다. 인재를 바라볼 때. 지금 항공사도 정비사를 뽑는 과정에서 멀리 보고 뽑듯이 여러분도 어떤 기업을 선택할 때 길게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짧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근시안적인 시야로 기업을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죠. 길게 보신다. 내가 길게 보려면, 오래 근무하려면 어떤 자세로 내가 임해야 될까? 어떤 자세로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충분히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